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오늘은 파워포인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강의 요번이 3주차죠. 첫 시간에 파워포인트 기초사항 설명했고요. 지난주에 파워포인트 도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도형을 좀 강좌를 만들 때 좀 신경을 썼습니다. 뭐 새로운 기능도 많고요. 생각보다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좀 신경을 썼고요. 오늘 강의하는 텍스트와 테마는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거의 뭐 사용법도 직관적으로 보고서 이렇게 하면 되나 하면서 써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의 것들이거든요. 물론 숨겨져 있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고 덤비면 한도 끝도 없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한계는 물론 있고요.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는 발표 자료죠.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시각적으로 내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내가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잘 정리해서 강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었다. 사람들이 그 내용에 주목을 하고 거기 관심이 집중됐다. 또 내가 주장하는 바를 잘 받아들였다. 이런 부분은 경험에 의해서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론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있는데 뭐 파워포인트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까지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어쨌든 내가 이제 의도하는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옆에 파워포인트를 열어놓고서요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보면서 한 번씩 쭉 흩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중에 평가하는 것도 숨겨진 기능 하나하나를 알고 있니 모르니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문서가 이쁘게 나오고 설득력 있게 잘 꾸며져 있으면 잘 정돈되고요. 그러면 그게 좋은 자료가 되는 거고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 알겠죠? 실습을 통해서 기능을 익혀라. 그겁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텍스트와 테마. 주로 오늘 배우는 내용은 텍스트가 됩니다. 문자죠, 문자. 문자 집어넣고 수준 관리가 뭐지? 이런 식으로 여기를 할 거냐, 들여서서 쓸 거냐, 뭐 들여쓴 걸 앞으로 뺄 거냐, 뭐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는 걸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관리, 텍스트 모양을 어떻게 할 건지,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색깔은 뭘로 할 건지, 폰트는 뭘 쓸까, 뭐 이런 사항들이겠죠. 그리고 워드 아트는 뭐 보면 이제 강조하려고 큰 글씨라고 현수막 같은 데 보면 그림 글씨 있고 이러죠. 그런 식으로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술적으로 이쁘게 꾸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폰트 사이즈나 폰트 지정하는 정도나 색깔 지정하는 거 말고 그 이상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재미는 있죠. 시각적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뭐 이쁘네로 끝나는 그 정도 수준이 되기 쉽거든요. 뭐 일단 쓰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다음 테마와 슬라이드 마스터. 이 부분은 조금 준 전문가일 때 주로 활용하는 내용들입니다. 뭐 이 테마라는 게 나 같은 경우는 이 배경에 아무것도 지금 여기 실질 않고 있잖아요. 배경이 그냥 흰색으로 나오죠. 요 정도? 이렇게 배경으로 쓰이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테마는요. 또 슬라이드 마스터는 이렇게 문서를 만들 때 여기 첫 번째 제목은 폰트를 얼마로 하고 어느 위치에 있을 거다. 이 목차 내용은 어디에 있고 폰트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거고 색깔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내에 배치되는 모든 것에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거의 이거 쓰질 않거든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쓸 건데 뭐가 있는지 가볍게 텍스트 추가인데 뭐 슬라이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간결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마치 워드 작업하듯이 아래 한글에서 문서 작업하듯이 주저리 내용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아주 짧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포인트 있게 핵심적인 단어만을 잘 조합을 해놔야 됩니다. 즉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지 말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도 보면 줄이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죠.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절대 파워포인트에서는 두 줄 이상 쓰지 마라. 두 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 줄로 끝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텍스트는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기 바란다. 개조식 그리고 가독성이 그래야 가독성이 높아진다. 사람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읽을 수 있는 가독성이죠. 읽을 수 있는 가능성. 뭐 개조식 서술이라는 말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고 요점적인 단어로 서술된 문장 형태를 가져라.
중요한 단어를 해서 문장을 가볍게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줄줄이 적으라는 소리도 아니고요. 내가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걸 잘 포인트를 찍어달라는 거고요.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만 간추려라. 부연 설명 진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발표하는 사람이 적당히 말로 커버하면 됩니다. 또 항목별로 나열하듯이 표현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중요한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사항은 국립국어원에 뭐 이렇게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파워포인트 만들 때 개조식 서술이라는 게 사전에 이렇게 등록돼 있다는 겁니다. 개조식이란 간결하고 요점적인 단어만 쓴다. 핵심적인 요소만 간추린다. 항목별로 나열하듯이 표현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문장은 짧게 간단하게. 뭐 개조식이 뭔지 모르겠네. 뭐. 중요한 거는 절대 파워포인트를 할 때는 두 줄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 한 두 줄까지는 괜찮습니다. 또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 때 신경 써야 될 거는 내가 말할 내용을 적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면 하고 싶은 말을 다 적는다고요. 줄줄이. 그건 아래 한글 워드죠. 워드에서 문서 작업하는 거고요. 이 개조식이란 말도 나와 있지만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할 때는 작성을 할 때는 키워드만 딱딱딱 적어주면 됩니다. 뭐는 뭐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발표자가 하는 겁니다. 즉 발표자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만 딱딱딱 추려서 요소만 간추려 갖고 본문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 설명하면 안 됩니다. 다 설명하면 즉 내가 발표하는 내용하고 파워포인트 내용이 동일하면은 그건 잘못 짠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중요한 요소만 강조하는 거고요. 발표자가 그 핵심 키워드를 부연 설명을 해주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파워포인트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주장하는 말을 듣는 사람, 내 발표 자료를 듣는 사람들은 굳이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자료에 다 들어있는데. 즉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는 이 강의 자료도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면 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요. 귀찮게 좋은 목소리도 아니고 이런 거 뭐하러 주구장창 듣고 있어요. 또 이어폰 끼고 헤드셋 끼고 또 스피커로 하면 시끄럽다고 잔소리나 들을 텐데. 그래서 여기는 핵심적인 단어만, 용어만 또는 문장만 집어넣는 거고요. 부연 설명을 또 말로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자료를 만들 때,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는 설명하는 바는 절대 두 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단어 위주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형과 그림 등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말로 한다. 뭐 그중에 특이한 사항, 단어적인 용어의 정의라든지 수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구석에 별도로 이렇게 명기만 표시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궁금증을 유발시켜야지 내가 내 말을 집중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런 방식으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집어넣는 게 텍스트 추가입니다. 어떻게 이게 넣어야 되지?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워포인트를 못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쉽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게 되면 텍스트 추가하는데 기본적인 슬라이드 틀이 나옵니다. 제목을 입력하시오. 그러면 거길 마우스를 클릭하고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클릭한 순간에 제목을 입력하시면 말은 사라지고요. 텍스트가 입력할 부분이 이렇게 막대 형태가 나타나죠. 거기서 깜빡 마우스 커서랑 별도입니다. 깜빡깜빡이고 있죠. 거기가 입력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입력 포인터, 입력 커서라고도 얘기하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하다 보면 이것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 틀이 제시가 되죠. 제목 부분도 이렇게 박스가 있죠. 그걸 개체 테두리라고 합니다.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여기 핸들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구퉁이에. 그걸 해서 사이즈나 위치, 이거를 테두리 선을 잡게 되면 십자 모양의 마우스 커서가 나오고 그걸 끌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요 핸들이죠. 도용할 때 나왔던 핸들을 잡아당겨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개체 핸들, 테두리를 마우스를 클릭하면 나온다는 거, 그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텍스트 추가는 끝입니다. 됐죠? 제목 입력하셔로 나오면 클릭하고 데이터 입력한다. 아니면 이런 본문 내용에서는 그냥 이게 약간 흐리게 나옵니다. 흐리게 나오는 거는 요거 이런 부분들이 흐리게 나온 거는 인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로 딱 클릭하고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때 색깔이 진하게 나오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진하게 표시가 될 그때 출력이 됩니다. 엔터키 누르면 밑에 줄로 내려가고 탭키 누르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때도 이게 흐리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건 출력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어떤 텍스트를 입력하는 영역은 이렇게 테두리로 영역을 표시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안 보입니다. 내용이 없을 때 물론 보이죠. 여기 내용을 넣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이는 거고요. 내용을 안 집어넣을 경우 그냥 원래 내용은 출력이 돼버립니다. 제목을 입력하시오라고 찍혀버리기 때문에 빈칸이라도 집어넣어야지 출력할 때 그게 빈칸으로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입력하는 그 객체 테두리는 어떻게 제어한다라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처음 열게 되면 내가 보는 이 동영상 말고요. 파워포인트를 딱 실행하면은 처음에 시작하면 말고 서식 선택하는 거 말고 작업창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가 개요 화면이고요. 아니면은 뭐 미리 보기 화면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텍스트 내용 넣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보통 제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는 제목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레이아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처음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 입력한 내용이 여기도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 빈칸이죠? 예, 이거는 기본으로 제시된 거지 사용자가 입력한 건 없거든요. 오른쪽에 실제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002년 엔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치게 되면 요 속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미리 보기와 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보기에서 하는데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내용 집어넣고 여기다 문자의 크기 또 정렬 방식은 여기 글꼴과 이 단락을 이용해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뒤에 설명할 겁니다. 뭐 이걸 이용하면 되죠.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테두리 박스가 나오고 핸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건 테두리를 선택해서 이 텍스트가 입력되는 객체 요 대상 박스 영역을 제어할 때 씁니다. 요 부분은 포함에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아마 다른 박스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박스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에다 값을 넣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쭉 내려오면 밑으로 오버랩 되면서 내려갑니다. 겹쳐집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역이 이렇게 지정됐다고 해서 꼭 이 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대로 쭉쭉 추가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텍스트 모드, 입력 모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 객체 선택하면 핸들이 나온다는 거, 핸들 이용해서 핸들이 없는 부분으로 하면 이동이 되고 핸들을 잡아당기면 크기 조절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물론 회전도 됩니다. 오케이? 글꼴 서식 뭐 다 아는 사항이라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글꼴 리본에 있는 거죠. 리본에 글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폰트 지정하는 거 글꼴이라고 하고 폰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폰트 크기 보통 폰트 글자체 그래서 글꼴이 된 거고요. 폰트 사이즈 보통 이렇게 하겠죠. 그거는 이제 글자의 크기가 되는 거죠.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나 엑셀이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내가 마우스로 선택하면 즉시 원래 원본 내용에 바로 적용이 돼가지고 크기가 바로 변합니다. 폰트 내용도 변하고요. 일종의 미리 보기가 된다는 거죠. 또 미리 보기가 되다 보니까 수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조금씩 크게 하거나 조금씩 작게 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는 거 넣으면 점점 커지고 여기 내려가는 거 하면 점점 작아집니다. 이거라면서 실제로 글씨를 좀씩 키워보면서 크기를 조절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식 지우기라는 지우개가 있거든요. 서식이란 말이 나왔어요. 뭐 글꼴, 배경색, 크기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변하지 않지만 여기에 뭐 기울임 이런 효과들 줄 수 있잖아요. 색깔이 이런 게 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 해봐요. 또 글꼴 속성도 또 나누어지는 이겁니다. 그래서 진하게 이태릭체, 밑줄하기, 그림자 집어넣기, 취소선 집어넣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문자 간격이라고 하네요.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한다. 아래 안 그려도 이게 있죠. 아래 안 그려도 장평이라는 것도 있는데 글자의 가로 세로 비율도 조절을 하는데 파워포인트에는 그 기능 없습니다. 장평에서 한 문자의 가로 세로 비율을 조절하는 기능은 없고요. 단지 문자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있네. 잘 안 써봤거든요. 그리고 대소문자 바꾸기. 이건 뭐지? 7번. 요걸 누르게 되면 나중에 한번 또 보여줄 겁니다. 드롭박스가 나오고 드롭다운 메뉴가 나오면서 여기 대문자로 바꾸기, 소문자로 바꾸기.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집어넣은 다음에 대문자 써야 되는데 소문자 써야 되는지 이걸 직접 바꾸지 않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체크만 해주면 바로 대문자, 소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색깔이죠. 이거 누르면 보나마나 여기 색상표 나오겠죠.
그걸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확장 버튼 있죠. 대화창 열리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창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효과가 더 많네. 이중 취소선도 있네. 위첨 여기 요것도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옵셋 해갖고 위첨자일 때 크기도 지정을 할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소문자를 작은 대문자로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글씨가 커지지 않게. 이거 한번 해보기. 나 안 써봤어요. 모두 대문자로 문자 높이 일치? 이건 뭐지? 보통 글씨를 쓰면 A 이렇게 되는데 위로 붙이기인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안 써봤어요. 가끔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위로 붙이는 걸 원할 때도 있거든요. 옵션인 거 보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A 이렇게. 이거 아닐까? 해보세요. 나도 몰라요. 오케이? 글꼴들 실제로 텍스트를 입력한 다음에 이걸 하나씩 가능하면 항목별로 한 번씩은 다 사용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죠. 특히 여기에 없는 기능 있죠. 위첨자 아래첨자 이것도 알아두고요. 요거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문자 높이 일치하는 거 그리고 소문자 작은 대문 이것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 글꼴이 또 이렇게 나누어지네. 제목이 있고 제목일 때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을 지정하면 이것도 한번 눌러서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난 아직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진 않거든요. 본문과 제목을 구분하면서 폰트를 지정하거나 미리 만들어 설정해 놓고 쓰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전문 디자이너들은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여러분 해요. 오케이, 다음 거 봅시다. 글꼴들입니다. 텍스트 추가에 글꼴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쭉 본 겁니다. 글꼴을 지정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 선택이 돼 있는 경우는 바로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르고 위에 가서 요 글꼴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기 제목, 본문 구분이 되어 있네. 기본 테마네. 글꼴도 테마가 있네. 그 다음에 모든 글꼴들이 쭉 열고 되게 많아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띡띡 이동키를 하나씩 내려보면 그때마다 글씨가 점점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글꼴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상, 이 영역을 박스를 선택하면 통째로 적용이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커서가 여기서 입력 커서가 여기서 깜빡이고 있으면 내가 어떤 폰트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크기일 때는 그 영역 박스가 커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폰트 내용 한번 확인하고 변화하는 것도 보고요. 각 폰트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겸용 조체 같은 경우는 진하게 하고 그림자까지 설정하면 글씨가 좀 답답해 보여요. 꽉 차가지고. 그런 건 진짜 해봐야 됩니다. 그 밖에 이런 건 거의 써본 적도 없네. D2 코딩이 있네? 이런 폰트가 있어. 이게 요즘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보면은 프로그램 표시하기 좋은 문자. 한글과 한글인가? 영어하고 이렇게 비율도 좋고 이해하기 좋다 해서 그거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에어리얼 이것도 좋아하고요. 또 타오마도 좋아하고 있어요. 몇 개. 쓰다 보면 마음에 드는 글씨들이 있거든요. 시각적으로 굉장히 어떤 느낌이 있죠. 강한 느낌도 나고 강조하는 느낌이 나는 폰트. 그런 건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보고 느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글꼴로 좀. 이건 또 뭐야 글꼴. 별거 아니네요. 여기 밑줄 주는 거. 이렇게 범위 일단 마우스로 긁어서 대상을 선택하고 눌러보고 하라는 겁니다. 하자마자 바로 여기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문자 대문자 나오는 것도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영어 대소문자 섞인 걸 선택하고 소문자 누르면 여기서 마우스만 갖다 대도 바로 바뀐 게 나옵니다. 선택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미리 보기가 된다는 거죠. 각 단어를 대문자로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기능이 생각보다 꼼꼼하게 돼 있네. 별로 안 써요. 대소문자 바꾸는 거 직접 바꿨어요.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 꼭 써보기 바랍니다. 좋아. 텍스트 추가 좋은 기능 같아요. 오케이. 기능들 지금 그쪽 기능만 쓰고 있죠. 단락 수준 그 옆에 쪽에 있었죠. 단락 수준 단락이라고 그러면 보통 엔터를 치기 전까지의 상태를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글머리 글 설정하는 것도 보자. 여기 첫 번째가
글머리 기호입니다. 어떤 문장 할 때 앞부분에 아까 뭐 네모도 나오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도 나오고 때에 따른 그런 것들 있죠. 별도 나올 수 있고요. 대시도 있고 체크도 있고 뭐 화살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기호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순서가 있는 거. 뭐 저 HTML로 하면 unordered list, ordered list라고 하거든요. 순서가 없는 거, 순서가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번은 글머리 글인데 기호로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것도 글머리 글인데 번호를 매기는 목록입니다. 이건 숫자도 있고 알파벳도 있고 로마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자도 물론 있겠죠. 그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는 거는 순서가 있는 거, 순서가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3번은 이거는 내어쓰기, 들여쓰기도 일종의 탭입니다. 단락에 여백을 주는 거거든요. 아 근데 파워포인트에서는 들여쓰기한테 탭을 함부로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르는 탭하고 탭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틀립니다. 이렇게 글머리글이 나온 상태에서 첫 번째 자리에 있을 때 탭을 누르게 되면 수준이 하나씩 낮아지는 거고요. Shift 탭을 누르면 수준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는 상태에서 여기에 커서가 있는데 입력 커서가 있는데 여기서 탭을 누르게 되면 공백을 추가해 버립니다. 이거는 수준을 낮추거나 높이는 탭, 내려쓰기, 들여쓰기입니다. 단락과 여백의 거리를 좁히거나 멀어지기. 이것도 또 탭과 동일합니다. 중간에서 하면 그냥 여백만 줍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줄간격입니다. 줄간격. 파워포인트 할 때 생각보다 학생들이 줄간격은 잘 쓰질 않거든요. 내용은 많은데 많은 내용을 넣으려다 보면 들어가질 않아요. 줄간격을 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글씨를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전에 줄간격을 최대한 확인해 보고 처리하면 됩니다. 이 줄간 요거와 요거입니다. 요 간격. 요거하고 요거 사이를 얘기하는 거. 이거 사이에 이걸 줄간격이라 합니다. 요 사이. 텍스트 정렬 이건 뭐 알죠? 5번이 어딨냐? 뭐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꽉 채우기 이런 이거는 그치 꽉 채우기죠. 이건 또 뭐지 그럼?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나도 이것까지 다 눌러보고 설명 못해요. 균등 분할. 양쪽 맞춤과 균등 분할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보통 문서 만들 때 양쪽 맞춤이 좋은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양쪽 맞춤 잘 안 씁니다. 꽉 찬 느낌 안 들고 필요한 것만 들어가니까. 균등 분할? 차이점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양쪽 맞춤과 균등 분할이 뭔지. 나도 구분을 못해 설명을 못하겠네. 안 쓴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6번 텍스트 열 추가. 이거 뭐지? 선택된 텍스트의 둘 이상의 열 2단 3단으로 나눈. 이것도 안 써봤는데? 아니 2단 3단으로 나눈다고? 이거 뭔지 모르겠네. 이거 진짜 안 써봤어.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분 꼭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다 가르쳐 주길 바래요? 몰라요. 나도 막 기능 워낙 많다고 그랬어요. 강의자로 만들 때 보면 어제 그림 캡처했어요. 시간 없어서. 여러분은 꼭 눌러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7번 텍스트 방향. 이건 가로 세로죠. 텍스트 얘예요. 가로 세로죠. 가로 세로. 90도 회전도 있고 270도 회전도 있네. 난 보통 가로 세로만 썼었는데 확장시켜서 한번 메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세로 맞춤. 요건 많이 썼습니다. 많이 내가 썼다는 소리는 필요하다는 소리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여기다 내용을 집어넣다 보면 여기 위에 이렇게 차거든요. 이럴 때 가운데 놓을 건지 아래 맞출 건지 위에 맞출 건지 즉 세로로 정렬할 때 이걸 씁니다. 가로로 맞추는 거 어떡하죠? 이거 쓰고요. 가로는 얘로 세로는 얘를 씁니다. 이거 잘 써야 돼요. 뭐 도형 같은 거, 표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때 그 큰 표 위에만 덜렁 글씨 들어있는 경우 있거든요. 감점이죠. 내가 평가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세로로 맞춤도 써야 됩니다. 스마트 아트. 이건 딱 반대쪽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스마트 아트가 요건가? 9번? 스마트 아트 뭐지? 스마트 아트. 우리 도형. 우리 그 차트 할 때 보면 조직도라든지 순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네. 여기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설명한 것 같고요. 단락의 대화 상자 요 오른쪽 밑에 이걸 누르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 위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 간격법 여기 나오죠. 이게 줄간격입니다. 줄간격 여기에 1, 2 쭉 나오고 이거 맞추는 거고요. 단락앞 이거 지금 이게 막 이렇게 글머리글이 나오고 여기서 떨어지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락앞입니다. 여기 H 이걸 0으로 하면 바짝부터 지키는 거 크면 떨어져서 나갑니다. 이 값들도 조절하면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들여쓰기도 있네. 단락앞? 이거 차이점 뭘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도 몰라요. 안 쓴다는 소리예요. 탭 설정도 있었네. 나 설명할 때 이거 빼먹었는데. 여러분이 직접 나랑 대면하면 같이 눌러가지고 기능을 확인해 볼 텐데 이건 뭐 설명하는 게 아닌데 모르는 거 지금 체크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꼼꼼히 다 눌러서 무슨 기능인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 단락 수준도 꼼꼼히 봐야겠는데 기능이 되게 많이 숨어 있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앞에 봤던 거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단락 수준에 보면 줄 간격이죠. 줄 간격 이렇게 딱 누르면 이런 게 나오고요. 내가 마우스로 선택하면 즉시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과 클릭 딱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빠져나가면 됩니다. 줄 간격 옵션 누르면 아까 봤던 거 있었죠? 이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니네. 직접 해봐야 돼요. 들여쓰기, 내어쓰기. 요 내용은 여러분 직접 한번 타이핑 쳐서 넣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죠? 이쪽에다 놓고서 아니면 뭐 삽입해서 새 슬라이드 해도 되고요. 여기서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 선택하면 전체 테두리가 선택이 됩니다. 엔터 치면 여기 빈 칸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빈 슬라이드가 나오면 여기다 내용들 쭉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동일한 수준으로 다 맞춰주면 되고요. 이제 들여쓰기, 내어쓰기 연습할 거니까 동일한 수준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요거만 내어 쓰고 싶다면 요거만 마우스로 선택한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걸 눌러주면 됩니다. 탁 누르면 요게 뿅 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동영상을 하고 싶은데요, 말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이거 동영상 뜨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물론 동영상을 원하겠지만 실습하는 내용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들어갑니다. 거꾸로 또 이게 들어간 다음에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왼쪽으로 갈 수가 없으면 아예 꺼져. 여기 봐요, 꺼져 있죠? 꺼져 있죠. 왜? 왼쪽으로 갈 데가 없다는 소리예요.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어서 켜져 있는 거고요. 이게 요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다 켜져 있는 겁니다. 이거 디테일하기도 하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재채기 부분도 밀어주고요. 마스크 부분의 요 세 개도 밀어주기 바랍니다. 해봐요. 그렇게 직접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입력해서 해요. 입력해서 똑같진 않더라도 유사하게 한 10줄쯤 만든 다음에 들여쓰기, 내어쓰기. 그리고 이것도 눌러보고 이것도 꼭 눌러보기 바랍니다. 이거 들여쓰기, 내어쓰기 설명하고 있고요. 대상을 지정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서 반응을 보기 바랍니다. 지금 텍스트의 수준. 그래서 여기 매나가 0수준, 하나 들어가면 1수준, 또 들어가면 2수준. 이때 보면 글씨 사이즈가 변할 수도 있고 색깔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지정한 대로 되는데 아직 그건 모르고서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 특정한 서식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그냥 들어가고 조금씩 작아지기만 합니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집어넣는 방법은 탭키 누르는 거라고 그랬죠? 안 했구나. 이거 대신에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탭키를 눌러도 얘가 들어갑니다. 탭키네 결론 이게 이거네. 그렇세요. 종류 동일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거를 갖다 일일이 빼는 거는 그때는 Shift 탭키를 누릅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탭을 누르면 물론 대상을 선택해 놓고입니다. 그러면 한 줄만 뺄 때도 골라야 돼. 한 줄만 할 때는 요 맨 앞에다가 입력 커서를 놓고서 탭 누르면 들어가고요. Shift 탭 누르면 빠집니다.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갈 데가 없으면 안 나가죠, 더 이상. 근데 여기 감염증에 밑줄이 돼 있죠. 중요해서 했나요? 그림상에 쭈글쭈글 밑줄이 들어간 건 이게 지금 여기 사전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파워포인트 사전에 자동으로 지금 맞춤법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꺼버리면 되는데 일단 안 껐어요. 입력할 때는 오타 나는 것도 잡아야 되니까 이런 걸 켜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감염증 밑줄 나오는 건 그런 이유고요. 탭키 이용해서도 위에 단락 들여쓰기, 내어쓰기도 해보고요. 탭키와 Shift 탭키를 이용해서도 Shift 누르고서 탭 누르는 거 알죠? 이 정도는. 그렇게 해서 수준을 하나 올리고 내리고 들여쓰고 내어쓰고 하는 거 연습해보기 바랍니다. 단락의 수준을 변경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른쪽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엔터를 치고 내려갈 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엔터가 들어갈 때까지가 한 단락이 한 줄이 되는 겁니다. 한 단락이죠. 줄이 아니지. 줄은 이제 화면이 좁으면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줄과 단락을 구분합시다. 단락은 엔터를 누른 순간 여기도 있네. 엔터 키를 누르면 현재 같은 새로운 단락이 생성된다고 설명을 했죠.
단락은 엔터 기준으로 한다. 뭐 패러그래프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죠. 그리고 탭을 누르자. 탭 누르면 다음 줄로 내려가는 거예요. 탭을 누르고 또 엔터를 누른 다음에 탭을 누르게 되면 현재보다 한 수준 아래로 올라간 수준이라고 하네요. 뭐 어느 걸 올라간다고 해도 이걸 영어로 놓는다 그러면 값은 커지는 거니까 올라간다고 설명해도 되겠네. 어쨌든 탭이 한 단계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Shift 탭을 누르면 한 단계 왼쪽으로 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적을 때 앞에 있는 게 더 큰 범위를 나타내고 밑에 이렇게 들여쓰게 되면 이거는 여기에 종속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지금 단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단락이라고. 단락이라 수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수준. 오케이. 그리고 아마 이거는 이제 이거 안 써봤을 텐데 내용을 쭉 이렇게 입력하다가 Shift 엔터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글머리 글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쭉 하다가 여기서 Shift 엔터를 한번 딱 눌러봐요. 그러면 쭉 줄바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글머리 글이 나오질 않습니다. 단순히 줄바꿈만 할 때, 수준 변경 없이 줄바꿈만 할 때 씁니다. 글머리 글 안 나옵니다. 즉 같은 줄이라는 소리죠. 여러분이 한 줄 내용 쭉 타이핑 치다 보면 쭉 여기서 타이핑을 쭉 치다 끝까지 오게 되면 물론 박스가 요만큼 있겠죠. 영역 여기 되면 자동으로 밑줄 줄로 내려갑니다. 자동으로 밀려 내려가기도 한데 그렇지 않고요 중간 꽉 차면 내려가요. 근데 난 중간에 내려가고 싶을 때는 Shift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중간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텍스트 맨 앞에 있을 때는 탭 키를 이용해서 단락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탭 치면 하나 이쪽으로 높아진다고 하죠. 여기 올라간다고 했네. Shift 키 누르면 왼쪽으로 갑니다. 내려간다고 하죠. 엔터를 치면 새로운 단락이 만들어집니다. 신경 써야 될 건 탭. 일반 알고 있는 거잖아. 요거 Shift 탭. 요거 아마 쓰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거 안 쓰면 어떻게 하죠? 단락 바꾼 다음에 단락 이렇게 여기 이제 글머리 글 있고 내용 쭉 집어넣었죠. 그리고 줄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싫어갖고 엔터를 딱 쳐버렸어. 그럼 여기에 글머리 글이 나오고 여기서 커서 깜빡이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내용이야. 그럴 때 여기서 어떡하죠? 여기서 백스페이스 쳐버리면 얘 없어집니다. 대신 이제 글씨는 요 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건 있죠. 그리고 스페이스 눌러서 작업도 해요. 앞에 글머리 글을 삭제하고 싶으면 맨 앞에 놓고 백스페이스 눌러버리면 글머리 글 없어집니다. 해보세요. 꼭. 그 다음 단계 봅시다. 드디어 끝이네요. 지금 별건 아니고요. 오늘 배운 거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텍스트하고 테마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텍스트 값들 입력하는 요령, 효과 주는 요령 설명했고요. 워드 아트 지정해서 쓰는 요령, 그리고 테마하고 슬라이더 마스터 설명했죠.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쉽게 편하게 해도 됩니다. 대신 무엇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꼼꼼하게 여기저기 쫙 쑤셔다니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냥 제목만 덜렁 보고 넘어가면 아깝잖아요. 비싼 등록금 내고 갖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꼭 동영상을 틀어놓고 똑같이 따라 하고요. 핑계 삼아서 이때 안 배우면 평생 파워포인트 배울 기회가 또 있겠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거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수업들 수고했습니다. 끝. 진짜 끝.